예, 요즘 보수 정당의 모습이 굉장히 나약하고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예. 변화를 두려워하죠. 또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정의당에서는 이제 이번 추석 민심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지금 여야 모든 정당이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혁신 성장, 포용적 성장, 출산 주도 성장, 이렇게 그 국가의 어떤 파이를 키우자고 목청을 높여 얘기하고 있지만은, 정작 지역에 내려가면은 어떤 민생의 구석구석 아주 디테일한 면에서 예. 무언가 외면받고 있다는 그런 상실감, 또 공허하고 불안감이 저변에 많이 확대돼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예. 사실 제가 경찰 지구대를 좀 돌아봤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랬더니 추석 연휴에 굉장히 특별 근무를 하는 경찰분들이 많은데, 이분들 걱정이 뭐냐면은 추석 때 많이 들어오는 신고가 가정 불화입니다. 가정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비상 근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여서 화기애애하고 화목한 모처럼의 시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다른 어떤 민생의 불안이 가정 내 불화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치안에 있어 가장 연휴 기간 중 중점 대상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이 공동체성이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서민들, 특히 민생의 문제가 소외되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의 행복 지수를 조금 이렇게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점에서는 역시 정의당은 이 시대 우리의 행복은 민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어떤 지역 공동체, 가족에서 어떤 튼튼한 펀더멘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어떤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이제 내용 들어보니까 기성정당이 짚어주시는 부분하고도 또 약간 다른 부분이 이제 느껴지긴 하는데요. 네. 이 정의당이 이제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지역 기반이 좀 약하긴 하잖아요. 이번에 이제 좀 지역을 어디를 좀 돌아보시면서 말씀을 좀 들으셨나요? 전문 아무래도 연고지가 충청도기 때문에 예. 이 중원 일대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연휴 때 SC는 소방관, 경찰관, 예. 병원의 응급실, 이런 어떤 부서들이 가장 서민의 민생에 가까운 국가의 국민을 보살피는 손가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국가의 품격은 우리 시장에서 또 병원 응급실에서 얼마나 우리가 주민들을 잘 돌보고 있는가, 그 손가락 끝에서 품격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역시 우리 사회는 양극화, 또 최근에 부동산 문제로 중앙과 지방의 이원화, 이렇게 되면서 어떤 기득권과 소외된 층을 자꾸 경계선을 가르는 듯한 이런 차별과 배제 문화가 확산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제는 우리가 공동체성을 회복할 때라고 보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각 당 대표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어쨌든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기존에 사실은 하락세에 있을 때는 정의당이 사실 반사 효과를 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네. 대한 좀 평가를 좀 듣고 싶은데요. 예, 역시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이제 평화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랄까, 예. 어떤 환호는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졌는데, 우리가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한반도에서 우리 안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한민족 공동체를 만드는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 만큼 지금의 기대감은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그야말로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로 나아갈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을 건너뛰고 또 북미 정상회담으로 나가는 동안 주도적 역할을 조금만 더 충실히 보여준다면은 아마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팔자를 고칠 수 있다. 우리 한반도도 새롭게 우리 운명을 우리가 개척하는 시대로 나갈 수 있다는 국민들의 자신감, 어떤 자존감이 굉장히 증대될 걸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지금 비핵화 속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군축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수 정당들의 입장은 약간 유보적이에요. 그리고 약간 부정적인 입장도 보이시는데, 군사 문제 전문가로서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요즘 보수 정당의 모습이 굉장히 나약하고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예. 변화를 두려워하죠.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성장통이 있게 마련이고 또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려는 강인한 의지가 보수의 품격이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자꾸 불안하다는 얘기를 하시고 제가 보기엔 잘된 것까지도 의심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국민들 손을 굳게 마주잡고 앞으로 나가자. 다소의 역경과 혼란은 예상이 되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이런 그 자신감을 심어주고 또 그럼으로써 이제 올해 연내 종전선언 체결이라는 그런 어떤 중요한 전략 목표를 실현해낼 수 있는 이런 성과 창출이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정기국회 문제를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심상정 의원이 원래 위원장으로 내정돼 있는 국회 정기특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한국당의 명단 미제출로 구성조차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풀 생각이신가요? 지금 국회는 노회찬 대표 서거 이후에 모든 흐름이 정의당 배제입니다. 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소위에서 이정미 대표를 배제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정치개혁특위는 아예 자유한국당이 명단도 안 내면서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개특위위원장 맡는 거는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렇듯이 국회가 모든 게 정의당을 배제하는 쪽으로 짬짬이 국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또 우리 정의당의 지지율에 또 어떤 그 정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 정의당의 존재감을 죽이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도 교섭단체가 아닌 이상 최근에 부진했던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런 만큼 이런 어떤 그 정치 행태가 바로 약자 배제하기, 차별의 어떤 그 저는 인식이라고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구석구석 쫓아가서 보살펴도 시원찮을 판에 약자라고 해서 더 배제하고 짓밟으면 결국은 국민을 닮은 국회가 아니라 기득권을 닮은 국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당은 이러한 어떤 그 주변의 압조건에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돌파하겠다. 적어도 연내 정치개혁 특위가 정상화돼서 선거법 개정을 이뤄내지 않는다면 20대 국회는 적폐 국회다. 왜 국민을 닮으려고 하지 않고 기득권 지키는 데 연연하느냐. 예. 이 점을 국민들께 호소드릴 생각입니다. 예. 배제된 정의당이 다시 국회에서 좀 힘을 찾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